완료된 상태였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선제적으로 참가자들이 어떤 행위도 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이미 설치를 했던 것이었고요. 특히 이 차벽은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만 쳐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라든지 안국동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그 시간엔 차벽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였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오전에 여의도의 새누리당선 앞에도 차벽이 쳐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에, 통행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면세점 앞에 차벽은 동아면세점 앞을 가로지르면서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데,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통행로라고 열어놓은 그곳만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쪽 사람들을 줄 세워서 이렇게 한 번 내보내고 저쪽 사람들 줄 세워서 한 번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렇게 통행을 통제하는 과정 중에 그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증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 시민들, 지나가는,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체증을 하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자신들이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이 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시민들이 통행을 체증하는 근거가 되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려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체증을 하고 또 다시 문제 제기하면 다시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놓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또 한 4시 반 정도가 되면 다시 다 전부 다 차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역사 안에서 또 다수의 경찰들이 배치되어져 있었고요. 광화문 역사 안에서는 최루액이 난사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광화문 9번 출구는 셔터가 내려지면서 통행이 전면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뿌려서 차를 이제 미끄럽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차로 접근하자 차벽과 바닥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식용유를 다량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벽 주위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오히려 더 참가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발생하면서 구급차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살수를 한다던가, 구급차에 사람이 탔는데 끊임없이 살수를 한다던가 이런 일도 있었고, 동아면세점 차벽에서는 약간 차벽이 벌어진 사이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구급차가 이제 그 열려진 틈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치하고 있었던 시민들이 다 차량들,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빠져주는데 경찰이 계속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지휘관에게 얘기해서 구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라. 참가자들이 우리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구급차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0분 이상 경찰들이 꿈쩍을 하지 않아서 구급차가 다시 돌아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그리고 청와대 가는 곳을 막기 위해서 급급했던 모습이었고, 그 막는 행위들은 거의 물대포에 의존해서 어떻게든지 막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이 물대포는 지난 2011년에도 고막 파열이나 뇌진탕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 살수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특히 직사살수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이 집회 장소를 금지 통고하고 그리고 차벽을 설치하면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그 불법 집회라는 근거로 살수를 하면서 통제를 하는 방식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경찰은 그런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었고, 어제와 같은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물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무기와 같은 형태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중들이 어제 거리에 나왔던 것은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바로 경찰 폭력이었었습니다. 경찰 폭력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실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조작하고 쌀쌀하게 정권이 그 거짓말 뒤집고 없으면 쌀쌀하게 정권이 요즘을 시간과 도구를 뺏고 밟아버린 정권이 이제 노동자들 정말 마음대로 회고하고 이런 부분에 저항한 극히 헌법적 그야말로 전부 인권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노총을 매국노 민주노총 민주주의 요구한 거고요.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 한 거고요. 근데 먼저 평화행진을 그 원천 봉쇄시킨 거 아니고 위헌 조치를 한 겁니다. 정부가 그것도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야단치는 것은 한 100배는 정부를 더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사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온 주민이 왜 이것까지 기록을 넣으시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그럼 신원을 좀 주시라 했더니 밝혀줄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건 자기는 과천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함이든 뭐든 이걸 좀 얘기해달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고 그러면 어떤 걸 적었는지 우리에게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밝히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지금 그런 소란이 있고 나자 본인이 농식품부 직원이다 이렇게만 소속만 밝힌 상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국가 공무원이 불법 사찰을 하고 또 그 불법 사찰 현장에서 기자를 사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논평이든 따로 보도 자료를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어제 경찰 폭력 관련해서 영상 지금 미공개 영상이나 사진 자료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확인하시자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언론 기자분들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